혹시 어제, 아니, 바로 오늘 아침에 화나는 일 있으셨나요? 우리 모두가 매일 느끼지만 제대로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감정이죠. 바로 화인데요. 오늘 이게 화낼 일인가? 라는 책을 바탕으로 이 강력한 감정의 진짜 정체가 뭔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요즘 사회를 보면 참 이상하죠? 화를 참는 게 미덕이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고 말하잖아요. 참아도 문제, 터트려도 문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딜레마 속에서 해소되지 못한 화는 결국 우리 자신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답답한 상황을 풀려면요, 우선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봐야 합니다. 화가 처음부터 이렇게 골칫덩어리였을까요? 놀랍게도 사실 화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존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네, 맞아요. 화는 우리 몸의 결함이 아니에요. 원시시대에 맹수나 적과 딱 마주쳤을 때 우리 몸을 순식간에 전투 모드로 바꿔주는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생존 시스템이었죠. 스트레스 호르몬에 막 뿜어내고요.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어서 바로 눈앞의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힘을 줬던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문제가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 뇌란 몸은 수만 년 전 원시시대 그대로인데 우리가 마주하는 위협의 종류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뇌는 나를 비판하는 이메일 한 통을 마치 눈앞에 나타난 맹수처럼 내 생존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비상경보를 울리는 거죠. 이거 정말 엄청난 착각 아닌가요? 자, 그럼 그 오래된 비상벨이 울릴 때 우리 뇌랑 몸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볼까요? 우리 뇌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협을 감지하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경보를 울려대는 감정의 경보기, 바로 편도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시끄러운 경보를 듣고 상황을 차분히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행동을 조절하는 사령탑, 전전두엽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화를 너무 자주 내면 감정의 경보기인 편도체가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별거 아닌 일에도 막 경보를 울려대고요. 반대로 이성의 사령탑인 전전두엽의 기능은 점점 약해져요. 경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사령탑이 제 기능을 못하는 딱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감정에 그대로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뇌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화는 혈압을 높여서 심장에 무리를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잠 못 들게 하면서 면역력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라병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엔 뭐예요?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화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이 감정이 어떻게 밖으로 퍼져나가서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라는 감정, 이게 마치 감기 바이러스 같아요.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부모님이 화내는 방식을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그 방식은 또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감정을 터뜨리면서 이 갈등의 고리는 세대를 거쳐서 계속 반복되곤 합니다. 특히나 온라인 세상으로 오면 이건 뭐 얘기가 달라지죠.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이 분노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단순한 비판이 인신공격이 되고 혐오 발현이 되고 급기야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미디어는 어떨까요? 더 자극적인 제목, 더 격한 어조의 기사로 우리의 분노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그걸 이용하죠. 어느새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에 점점 무뎌지고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분노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화가 일으키는 문제점들을 쭉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화가 그냥 없애야 할 나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화가 난 이유가 방금 그 일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활활 타오르는 분노 뒤에 사실은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화를 거대한 빙산에 비유하거든요. 수면 위로 드러난 건 뾰족하고 차가운 분노지만 그 물 아래에는 우리가 차마 마주하기 두려워서 외면하는 훨씬 더 거대하고 연약한 감정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억울함,
수치심, 불안감, 외로움, 무력감 같은 감정들이에요. 이런 감정들은 너무 아프고 약해 보이니까 우리가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려고 화라는 아주 단단하고 강력해 보이는 가면 뒤에 이걸 숨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화가 뭔지, 왜 생기는지, 그 메시지가 뭔지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엄청난 에너지를 파괴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화를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번역해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나를 지키고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쪽으로 현명하게 쓰는 기술을 배우는 거죠.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똑똑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사실, 느낌, 요청, 이 3단계 소통법인데요.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회의 중에 제 말이 끊으셨을 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저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느낌이고요. 다음부터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요청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차분하게 번역해서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좀 어색하고 연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우리 감정이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메시지를 읽고 답이 없을 때 날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확 튀어나오잖아요. 인지행동 치료는 바로 이런 자동적인 생각의 함정을 알아차리고 정말 그럴까? 혹시 지금 바쁜 건 아닐까? 처럼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보는 훈련이에요. 신기하죠? 생각을 살짝 비틀었을 뿐인데 감정이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빠르고 강력한 감정 해독제가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요, 우리 몸에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은 싹 태워버리고 기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같은 건 뿜어져 나오거든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를 땐 앉아서 끙끙 앓지 마시고 일단 몸부터 움직여보세요. 정말 최고의 감정 해독제가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화는 우리가 없애야 할 적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내 마음이 나한테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였던 거예요. 내 안에 무언가가 침해당했다, 혹은 무언가 돌봄이 필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화가 들려주는 그 목소리에 한번 다정하게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